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귀여운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연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그동안 1800년도에 윤치호가 아련했던 고종의 진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고종이 무능했고 또 조선의 상황과 세계 정세에 대해서 윤치호의 일기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효인 씨, 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얘기해볼 시대는 언제죠?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3.1운동이 일어났었던 1919년부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그걸 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3.1운동을 통해서만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 3.1운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시작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때 윤치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도부터 윤치호가 친일파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윤치호가 이때부터 진짜 친일파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매국노 그런 친일파였던 건지 그렇다면 그런 친일파의 일기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윤치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너무한 말을 윤치호가 고종이 죽었을 때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그래서 1919년 1월 21일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고종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그래서 다음날 윤치호가 1883년에 후투 주한미국공사의 통역관 자격으로 고종을 아련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고종과의 추억이 있으니까 고종과의 추억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내용. 그리고 어쩌다 역사에서 이미 다뤘던 덕혜옹주 리뷰평가도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왕세자와 이방자의 결혼 그리고 일본이 우리 왕실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윤치호가 그 심한 말을 하는데 왜 그 말을 하느냐? 조선인은 일반적으로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 조선인들은 고종 황제의 승하에 대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하지만 조선인들은 고종이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이걸 핑계 삼아서 가슴 속에 쌓인 울분을 토로하는 것 같다. 그냥 고종의 죽음은 뭐 일종의 구실일 뿐이었네 그러면. 그리고 일기를 보면 고종 황제를 생각하면 한 방울의 눈물이 조선인을 생각하면 두 방울의 눈물이 눈가에 맺힌다. 이렇게 고종의 죽음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졌는데 시끄러움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1919년 2월 23일 청년들은 애국심과 정치 방면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난 눈치였다. 그들을 아주 작은 불씨만 주어도 무섭게 타오를 기세였고 그들은 이제 이번에야말로 굉장한 기회라도 되는 양 온통 기회만을 운운했고 정치적인 독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2월 24일 지금 서울에 집결해 있는 학생들이 고종 황제의 장례행렬 도중에 소요를 일으킬 음료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2월 26일 보면은 서울의 모든 중등학교 학생들이 고종 황제의 인산일에 동맹유학을 벌이기로 결정했고 각종 소요들이 일어날 계획들 그리고 음모꾼들은 조선의 독립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천도교 인사들까지 정치적인 성격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벌써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불안한 느낌은 왜 늘 현실로 다가올까요? 그래서 이제 1919년 3월 1일 그래서 당시에 3.1운동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탑골공원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종로거리로 나와서 시가행진을 벌이면서 만세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네, 일기를 보면 이 순진한 젊은이들이 애국심이라는 미명하에 불을 보듯 뻔한 위험 속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저는 여기서 윤치호가 가진 사람으로서 또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또 지금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 결코 현명하지 않고 상위 몇 명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런 행위라는 것에 대한 분노 섞인 슬픔과 미안함을 표출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월 7일의 일기를 보면 윤치호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대요. 그래서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번 운동에 대한 윤치호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조선식 프레임에 갇혀버렸죠, 윤치호가. 이미 1800년대 때도 뭐만 하면 윤치호한테 막 친일 프레임 씌우고 상하이로 도망간다더라 이러면서 자꾸 괴롭히는데 저는 정말 윤치호가 화병으로 안 죽은 게 진짜 신기해요. 이때 친일파와 반일파라는 단어로 국민을 둘로 나눠버린 게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 물결로 인해서 1919년 3월 9일부터는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차 승무원들이 이제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이런 만세 시위 때문에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파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차 운행도 중단되고 상점 역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6일 일기를 보면은 오늘도 시내 상점들은 문을 열지 않았다. 이 희한한 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조선인밖에 없다. 이게 맞는 거거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독립운동 한다, 반일운동 한다, 뭐 한다 하고 파업하고 막 일도 안 하고 이걸로 피해를 보는 건 일본인이 아니라 자국민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 반일운동 한다고 막 난리 부르스 치고 뭐 일본 안 간다 하는데 뭐 일본 경제? 아무 타격 없어요. 그래서 결국 타격받는 건 뭐예요? 일본으로 취향을 이렇게 준비했던 우리나라 뭐 저가 항공사들 그리고 일본 여행 상품 만든 우리나라 여행사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지 우리가 안 간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윤치호도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17일 일기를 보면은 요즘 반일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증오하는 것 자체가 곧 미덕은 아니다. 개나 닭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증오하기 전에 우리의 지적, 경제적 수준을 적어도 그들 수준만큼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윤치호가 계속 반일운동하는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심한 말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일기를 보면 조선인은 일본을 중화하기 전에 지적, 경제적 수준을 적어도 그들 수준만큼 끌어올려야 합니다. 현실은 횡령값이나 인형 같은 별거 아닌 물건을 사러 갈 때조차 일본인의 상점으로 달려가는 한 그들에 대한 증오는 득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철저히 이성적인 관점에서 당시 조선을 보고 있네요. 그럼 윤치호는 나쁜 일본을 좋아하는 정말 그런 나쁜 친일파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당연히 여기까지 봤을 때는 모두 예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만 아니에요. 윤치호는 3.1운동에 가서 막 만세하고 휴교하고서는 뭐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사실 눈물을 흘렸거든요. 1919년 3월 1일 때 일기를 보면 이 순진한 젊은이들이 애국심이라는 미명하에 불을 보듯 뻔한 위험 속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1919년 4월 20일 일기를 또 보면 어여쁘고 용감한 여학생들의 영웅적인 용기와 순수한 애국심에 경의를 표한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아니었죠. 그리고 1919년 5월 26일 대단히 어리석긴 하지만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애국심이 뭔지 자기는 너무 안다고 해요 사실. 근데 또 그게 당시에는 별로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윤치호가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 애국심이 대단한 걸 나도 안다 라고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럼 그 친일파 윤치호가 일본 편을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1919년 11월 22일 그리고 29일 일기를 보면은 이렇게 친일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친일파가 친일파를 비판하는 내로남불인 걸까요? 그럼 3.1운동 전후의 상황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윤치호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1919년 2월 7일 일기를 보면 관립학교의 일본인 교사들은 여학교도 뭐 당연히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긴 칼을 차고 다닌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치호가 한 말이 군국주의가 미친 게 아닌가 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1919년 3월 18일 일기를 보면 한 여학생이 수사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게 2명의 남편, 즉 호적상의 남편과 내연의 관계인 남편이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따르라고 조언하겠습니까? 그러자 수사관이 대답했다. 물론 법적인 남편이지. 그러자 이 여학생이 말했다. 그렇다면 조선은 내 호적상의 남편입니다. 난 당신도 옳다고 인정하는 행동을 한 것뿐인데 왜 날 못 살게 굽니까? 뭐 이런 말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죠. 이미 윤치호가 느낀 감정을 일기에 기록한 걸 보면 확실히 윤치호는 맹목적으로 그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심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확실히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나쁘다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조선에 와서 잘못하고 있는지 일본 사람들의 그 만행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19년 4월 23일의 일기를 보면 이제 향남면의 어느 마을 얘기를 듣게 돼요. 일본군이 총 35명에 달하는 그 마을에 기독교 신자 전원을 교회에 모이도록 한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대요. 불이 나니까 어떡해. 사람들이 막 창문을 뛰어넘으려고 이렇게 살아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총을 쏴서 모두 죽였다. 이런 일. 그리고 5월 25일 이제 건물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이제 조선인 가옥들을 철거를 시켰는데 물론 윤치호가 생각할 때 이 같은 작업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총독부는 그러면 이 집을 철거당해서 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조선인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7월 7일 이제 추도 행사에 조선인이 초청되었다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일본인이 굉장히 경솔하다. 아니 상식 이하다 라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이 잊을 수 없는 그런 뼈아픈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5월 16일 일본인의 계획은 조선의 철저한 경제적인 고갈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25년 10월 2일에는 물질적인 이제 측면에서는 일본이 최근에 15년 동안 조선인이 1500년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줬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본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정기념일을 경축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조선인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을 위해서 만든 그 시책을 대해서 조선인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대체 뭘까? 30년 5월 16일 양 민족은 모든 면에서 물 한 양동이에 떠있는 기름과 같다. 협조도 공동활동도 서로에 대한 동정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사건건 조선인에게 모욕을 주는 일본인에게 잘못이 있다. 윤치호가 이걸 소개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행동들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니네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윤치호가 당연히 일본 편을 들 것 같지만 오히려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부터 국가적인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일본인이 잘못한 것까지 이렇게 다. 맞아요. 저도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 1919년 10월 9일에 있었던 두부가게 얘기인데요. 한 일본인 두부업자가 두부 한 모에 사전을 받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인 한 명이 두부가게를 열어서 두부 한 모에 이전을 받으면서 장사를 시작했죠. 그럼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반값인 두부를 사러 가겠죠. 그러자 이 일본인이 이 조선인한테 읍내에 들어와서 장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읍내에서 쫓아내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걸 어길 경우에 위약금 50원을 물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읍내 밖으로까지 가서 이 조선인에게 계속 두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일본인이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일본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이 조선인은 파산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선인이 일본인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윤치호가 마지막에 콕 집어서 한 말이 조선인이 일본인을 증오하는 건 바로 이런 행위 때문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시 일본인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차별 행위들을 소리 높여 비판을 하고 있죠. 윤치호가 일본인의 문제점으로 찝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19년 4월 6일 일기를 보면 일본인은 조선인이 대단히 친미적이라고 불평한다. 만약 이게 진짜 잘못이라면 이런 잘못을 고치는 최선의 방책은 조선인 편에 서서 반일 감정의 진정한 원인을 모두 제거하는 걸 텐데. 그리고 1920년 7월 20일 일본이 나쁘다 하면서 미국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윤치호가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미국 유학 생활도 했고, 그러니까 비교를 한 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만든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미국에 가서 얻는 것과 조선인이 일본 치하에서 얻는 것,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이상적으로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그려진 건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당시 일제 치하를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서 세계 정치나 정세 같은 걸 이해해야지 미국이 이 정도로 위대한 나라라는 거, 그걸 정말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그러면 따지자면 윤치호는 친일파보다는 친미파에 가까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윤치호가 미국을 꼭 그렇게 좋아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결론적으로 윤치호가 싫어했던 건 뭐냐면 본인도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차별을 한다. 자기도 유색인종이니까 차별을 당했지. 근데 윤치호가 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해를 해요. 자기들이 더 문명 국가고 더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 1919년 9월 1일 일기에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별받고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걸맞은 힘을 가지면 된다. 이게 계속 윤치호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맞아요. 윤치호는 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1919년 3월 29일 마지막에 결국 힘이 정이다. 객관적으로 잘못된 점은 그것대로 지적을 하면서 결국 힘이 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치호 말은 일본이 나쁜 거 맞다. 그래서 영어로 So what? 근데 일본이 힘이 세. 이게 바로 현실이야. 그러니까 윤치호가 일본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런 나쁜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격분하기도 하면서 이거는 다른 나라, 특히 영국이랑 비교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식민지가 엄청 많았고 어느 나라도 그랬고
어느 나라도 그랬다. 이거는 유독 일본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일본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고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도 나빠. 근데 그 나라 중에 일본은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뺏겼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힘을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 수 있게 되는 건 바로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거죠. 1919년 4월 9일 여기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일본인은 조선인의 독립열망을 꺾고자 할 때 조선이 역사상 단 한 번도 독립국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해서 조선인을 극도로 격분케 만들곤 한다. 조선이 독립국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주장이 맞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조선은 결코 독립국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윤치호 형님의 논리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막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뭐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개발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그냥 친일파로 찍혀요. 맞아. 근데 사실 그건 그냥 팩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잘했다, 못했다,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와서 길도 놓고 철도도 놓고 광산 개발하고 이런 걸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치호도 그걸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개발을 시켰고 조선은 절대 그걸 못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한 거는 조선에 들어와 있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고 조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윤치호도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4월 12일의 일기를 보면 조림 사업했죠, 도로를 놓았죠, 학교와 병원도 세웠죠. 우리가 조선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좀 보세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한대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개선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개선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조선인이 이익을 보았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제 자국의 이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를 조선에서 조선인을 내몰면서까지 하는 걸, 그거를 조선인한테 야 니네 고마워해 이런 인상을 자꾸 주니까 이제 일본의 이런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1920년 8월 14일 일기를 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선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호감을 살 수 없는 이유와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지적, 그리고 조선인 또한 독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닥 효과적이지 않았던 거리에서 만세를 외치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일기를 보면 만세를 외치는 알량한 거지들이 조선의 독립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비참한 건 설령 독립이 이루어지더라도 무지와 가난에 찌든 대중에겐 독립을 유지해 나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윤치호가 왜 독립운동에 반대를 했었는지, 또 자신이 생각했던 독립의 방향성은 무엇이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윤치호가 생각하는 독립의 방법은 어떤 건지, 조선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